이분은 더 대단합니다. 지금 파통비치 바다 풍경을 기록하고 CG 아니지? 버스 짐도 다 빼고 다른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 뒤에 깐 거 봐서는 차에 문제 생긴 것 같고요. 오전에 물놀이 하느라고 피곤했는지 아니면은 썸띵 타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완전 돌아 떨어졌습니다. 잘 가네. 우리도 드디어 2층 버스 큰 거 타고 푸켓으로 갑니다. 사디크랍 15분에 도착해가지고 110바트짜리 A라고 싸게 주진 않네요. 340바트 바로 사가지고 한 10분 만에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버스는 되게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크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있더라고요. 정말인가? 여튼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이제 계속 태국 음악을 틀어줍니다. 자리가 넓어가지고 매우 쾌적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니밴하고 비교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좀 쾌적하고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무조건 이거 타야 되겠지. 여기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기 하긴 하냐. 네. 있는 게 어딥니까? 부산한 풍경이 보이는데요. 그랑지하고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은 대리석만 탈 수 있는 건가요? 후에만 버스가 서는데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터미널 1 오케이 그래가지고 탔는데 2에 내려주고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 여긴 2밖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타고 터미널 1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터미널 2 쪽에서 호텔 잡는 건데 꼬여버렸습니다. 올드타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차도 많이 막히고 교통정체도 많고. 나름 올드타운 아주 예쁘게들 해놨네요. 여기가 푸켓이 예전에 푸켓이라고 백골이나 말레이시아랑 굉장히 해상교육이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버스들이 서 있네요. 예전 구 버스 터미널 1도 바로 옆에 있고 버스들이 옆에 공터에 서 있는 걸 봐서 이거는 보통의 요충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온천물이 있다니까 아이 놀게 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모습입니다. 태국이 가성비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의 20만원 좀 안 되는 호텔이 이제 완전 모텔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극상수길에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게 지는 거 이게 온천이 나온다는 온천이라보다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그 수영장인가요? 초라하네. 좀 큰 방 뷰인데요. 여기는 좀 여러가지가 보이긴 하네요. 그냥 공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침대도 2개 있고 호텔 앞과 오른쪽이 모습입니다. 푸켓 첫 숙소의 베란다 뷰입니다.
한번 쑥 훑어보면 진짜 별거 없죠. 이렇게 큰 공간에 버스를 했습니다. 아, 이런 숙소를 10만 원씩 받아 먹는 게 태국이 가성비 여행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행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못 생각하고 푸켓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태국, 한국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푸켓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요, 바닷가를 가보면은 좀 다르겠죠. 꽃피피가를 저기 푸켓 여행 중에 뭐 환상의 섬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는 끄라비입니다. 푸켓이 아닙니다. 푸켓이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 가격이면 굳이 뭐 자연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따가 옮길 숙소도 거의 20만 원 하는데 평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동남아 여행하면서 좋은 것이 낮은 물가인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침대에다가 탁자 의자 이렇게 아주 단촐하고요. 화장실하고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우 진짜 짜증이 나는 게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TV 뒤에 숨겨져 있는 거 쓰는데 정말 싼 가격이면 그냥 할 텐데 거의 20만 원 되는 숙소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막 짜증이 막 납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좀 중정 비슷하게 연못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중국식이네요. 오는데 여기 직접 와가지고 연못 보니까 분위기 되게 좋네요. 이렇게 나름 쉬어갈 공간이 있네요. 스트리트 푸드 도전합니다. 코스는 파시우에다가 계란 후라이, 아빠는 똠양꿍하고 핫그라파. 태국에서 그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GNL 뭐 그 QR 코드 페이먼트도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러로 환전하기는 이제 달러를 웬만하면 저는 가지고 있는 걸 아끼고 싶고, 그 다음에 원화로 바꾸고 싶은데 카시콤뱅크에서 EXK로 해가지고 마트를 뽑으니까 뭐 환율 계산하니까 약 한 80바트 정도? 그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사이에 운동하고 왔어? 근육이 더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근육 없애볼까? 더럽게 없애볼게. 방비다. 역시 웃을 일은 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룩물룩하다. 잠깐만, 아빠 기다려봐. 잠깐. 여기 수영장 뭐 따뜻하다고 물이 좋다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수영하는 사람은 저희 애밖에 없습니다. 푸켓에서 이제 교통경찰이 많아가지고 그 바이크, 그러니까 모토바이크 빌리는 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뭐 돌아다닐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애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1인용이라. 숙소 근처에 라임라이트라는 쇼핑몰이 있고 그 안에는 탑스 데일리가 있네요. 아, 그 근처에 이런 게 있었구나. 어저께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판대에서 파는 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느라고 바빠서 이쪽에 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물놀이 하고 있고 저는 잠깐이나마 어떤 데인지 가보려고 합니다. 네, 푸드코트인데요. 오, 가격이 좀 조금은 있네요. 여기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제 기준이 터미널 21에 그 푸드코트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는 점. 제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 높을 수밖에 없겠고, 이 정도면은 뭐 로컬 분들도 많이 드시는 거 같아서 적당한 가격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먹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코코넛도 50바트에 팔고, 여기 좀 구경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잠깐 보고 싶으면 보고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요. 이 호텔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런 거 하고 차하고는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더 가져가겠습니다. 나 이거 가자. 부대 시설은 이 수영장과 요 단촐한 짐입니다. 트레드밀하고 뭐 여기 서서 하는 거 같은, 말이 안 나오네요. 맥도날드 왔는데 튀김류하고 아이스크림, 약간 좀 카페 분위기네요. 여기 그 문구점하고 서점이 있어가지고 둘러보고 있는데요. 저기 위에는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애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짐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요. 이걸 다 태국에서 만들었을까? 외국에서 만든 것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겠지? 그렇겠지. 거기다 요 껍데기만 했겠지? 그렇겠지. 오, 야, 여기 뭐야? 프린트도 하고. 약간 도서관 느낌이지. 잘 해놨네. 이 책도 많다. 이거는 이제 기본 태국 알파벳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참 애들이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더랭귀지에 한국어 있습니다. 12번째 역사이지. 그래서 막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옆에 보면 일본은 섹션이 엄청 넓습니다. 일본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태국에 투자한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랑 다릅니다. 한편 중국어도 이제 엄청 많아요, 책이. 아무래도 여기 중국계 이민자들도 많을 거고, 중국어가 제일 많고, 여기는 영어가 일본어보다 오히려 더 작은데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태국 일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얄 리터러처라고 해가지고 이 전 왕이 얼마나 도익함? 개혁인가요? 뭐 그런 활동을 했는지, 현재 왕의 밀리터리 킹, 크라운 프린스 같은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출판해놨네요. 이 버스 되게 쾌적합니다. 여기 전기버스인데 50바트에 여기 파통 쪽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다. 가는 길에 저희 숙소가 있기 때문에 지나서 이제 파통 쪽으로 갑니다. 시작하고 있네요. 중간에 내려가지고 저는 걸어갑니다. 별로 멀지가 않거든요.
네, 애는 이제 지금 30도 넘어가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짐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짐 두 개에다가 애에다가 그렇게 같이 가는 거는 좀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걸어갑니다. 이런 사원도 있고 하네요. 애를 먼저 보내긴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길로 갈 때는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는. 후앙크리용 템플이네요.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푸켓을 태국 정부에서 난개발을 막고 질서정연하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된 건지,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걷는 거리를 걷는 제가 잘못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길이라는 거는 차하고 사람하고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할 때 도로를 좀 더 크게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어디 안 가고 태연하게 잘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희한하게 여행해요. 하여튼 저 레지던스 모습이 이렇습니다. 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후기가 안 좋은지. 이 가격 대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 리뷰 보면서 화 좀 내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 내면 뭐 하겠습니까? 좋긴 하네. 야, 저 멀리에 패러글라이더 하는 데가 빛이네. 네, 들어오니까 여기 소파도 있고 부엌도 있고 여기 베란다 있고, 그 다음에 침실에다가 에어컨 두 개네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그래도 가성비 숙소입니다. 파통비치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태국은 그 보행자의 권리를 좀 인정을 해줄까요? 여기 파통비치는 태국 정부가 개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를 파타야 같은 데가 미군들 대상으로 유흥하다가 유흥업소 많고 해서 난개발이 돼가지고 여기는 정부가 계획을 갖고서 개발했다는데, 이렇게 정부 없으면 이게 뭐 개발 제대로, 여튼 우리는 맞고요. 그리고 파통을 얘기 들으니까 이게 건기에는 당연히 좋지만 우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여가지고 뭐 파도를 막아줘서 그렇다나? 근데 저희는 어차피 건기에 왔으니까 최고일 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푸켓에서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는데 재밌게 놀다가 해 질 때까지 재밌게 놀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뭐 포포인트 바이 셰라톤이나 아니면은 좀 큰 자본의 호텔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서 본 파통비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파통비치 시그너처 표지가 있네요. 이제 서해안이다 보니까는 이제 또 찬란한 낙조를 볼 수 있겠죠. 길을 건너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바닷물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석준아, 어떤 거 같아? 보기만 해도 시원해. 그래. 여기 이렇게 여기서 앉아가지고 쉬어도 되겠다. 저쪽은 약간 절벽이어가지고 좀 한적하지만은 비싼 호텔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많이고, 예, 좀 산이 좀 둘러 막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엄청 큰 유람선 있다. 그래? 크루즈인 것 같네.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우와 잘한다. 스피드보트, 아니 저 롱테일 보트 이런 건 없네요. 아오낭 비치하고는 그게 좀 다른데. 야, 저 사람 봐. 야, 보드인데 막 저기 전기가 있나? 그러니까. 와, 막 계속 타는데? 계속 타는데? 오, 밑에 뭐가 달려있어. 역시 액티비티의 천국인가요? 날라다니네. 그리고 저기 멀리에는 카약 서핑인 건지 패러글라이딩인지 여튼 하고 있습니다. 좀 러시아 분들인 것 같은데 애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기 앞에, 아 멋있네. 저는 피부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는데, 아유 좀 들어가고 싶네요. 물도 시원하고 하던데. 빠똥 비치에 찬란한 태양, 낙조를 볼 수 있네요. 오늘 나름 맑은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왔네요. 이제 돌아옵니다. 집 나간 아들 돌아옵니다. 석준아 어때? 재밌어? 아빠는 화장실 갔다 왔어. 선셋 멋있네요. 끄라비아 푸켓 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인 서쪽부 해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석양이 많겠지만, 맑은 날이 그동안 이렇게 구름이 없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도 하죠. 해가 생각보다 빨리 지네요. 이제 파통비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 물개씨는 언제 나오나. 난적하고 민원들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 찍는 누나 뒤쪽으로 물개씨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놀았는데,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어떤 구멍이 있어. 구멍이요? 여기 봐봐. 경찰에 신고하세요. 있었는데 없었어. 아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조금 있잖아. 이게 회오리처럼 빨려 들어가길래 궁금해서 보고 있던 거야. 벌써 온 지 3시간이 지나가지고 7시인데 이거 뭐 하느라고 안 오는 건가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허리가 아픕니다. 대단하네요. 아까 한 20분 전에도 인스타 사진 찍고 있던데 지금도 찍고 있네. 이분은 더 대단합니다. 지금 온 지 3시간째인데 지금. 아저씨 이제 해수욕장 문 닫는데요. 문 닫는데요. 지금 철조망 두 군데요. 뭐라고요? 이제 해가 사진 파통비치를 뒤로 하고 숙소로 복귀합니다. 우리는 숙소에 수영장으로 갑니다. 후끈후끈하네요. 밤인데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도 후끈후끈하고, 도마뱀. 풍덩하시오. 으쌰. 좋네요. 물속에서 선베드를 느낌이 어때? 뭔가 좀 푹신한 느낌인데? 그래? 축축한 느낌 아니야?
왠지 근데 여기 위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있겠는데? 촉촉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 아니야? 여기서 왜 생각이 있는데? 아이고. 예전에 나 베트남 갔을 때 방 바로 옆에 수영장이 개인 수영장처럼 있었거든. 거기에도 이런 거 두 개 있었어. 약간 그때가 생각나는데? 근처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좋네요. 규모가 상당한 거 같기도 하고. 결제하는데도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많다고? 이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까통의 아침입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혁준아, 도식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거의 10시 돼가는데 빠통비치 산책하고 여기 숙소에서 수영하려면 하다가 12시 전에 준비해서 나오자. 오전에 온 빠똥 바다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좋네요. 뭐 가시거리가 안 돼가지고 뭐 스노클링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이 한적한 빠통비치의 모습 정말 사이즈는 큽니다. 바다니까 시원하고 풍경도 좋고, 비싼 물가 외에는 뭐 그렇게 나무랄 게 있겠습니까? 자연이 뭐 잘못한 건 아니겠죠. 혁준아, 이제 이 안다만 씨, 이 바다하고는 영영 이번 여행에서는 빠이빠이야. 어때, 감흥이 있어? 별 생각 없지? 어차피 다른 바다가 또 있으니까, 맞지? 그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파통비치의 아침, 일요일 아침, 파통비치 바다 풍경을 기록하고 저희는 이동합니다. 아주 알뜰살뜰하게 마지막 날 아침까지 숙소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빈백에 앉아가지고 콜라 한잔 하고 있고, 아이는 열심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남아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았어, 이 호텔은. 왜요? 엄청 쾌적하고 어. 전 호텔보다 어. 앉을 곳도 훨씬 많고 변기 뚜껑도 딱 이렇게 되고 티슈도 있고. 그리고 저거 좋은 점이 샤워할 때 있잖아. 그 해바라기 샤워기랑 이렇게 들고 하는 게 따로 보통 호텔 따로 있거든. 근데 저건 딱 그렇게 되면서 샤워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네. 딱 꽂으면은 이게 커가지고 네. 그 해바라기 샤워기도 돼. 네. 아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 부엌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냄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에 계셨던 한국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따로 요리를 안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과도 같은 거는 최소한 있었으면 좋겠네요. 혁준아, 우리가 진짜 여러 해변에 갔잖아. 맞아. 그래서 배운 거는 뭐다?
산호초가 있어야지 스노클링이 재밌다. 물고기가 많고. 스노클링이 재밌다. 차이니스 뉴이어 주간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왔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일요일에 호텔 가격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할 것도 없고 비싸기만 한 푸켓 여기까지. 요 사원 앞으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 타고서 올드타운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 길이 좀 굽어가지고 길게 보이는 스팟에 가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원에 다른 분이 있는데 저것도 볼만하네요. 이게 푸켓 큰 길만 그렇게 보행권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인가. 뒤에 있는 작은 길도 그렇습니다. 이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건가요? 뭐 근데 오토바이는 들려가지고 가면은 여기 경찰이 다 잡는다고. 외국인 그 소형 원동기 면허 없으면 뭐 다 바가지 씌워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어떻게 이해되나요? 박순아, 버스 기다리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스마트 버스 이거 타보니까 어때? 지옥에서 천국인 것 같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 이제 내려가지고 터미널 2로 갑시다. 예. 우리 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여기 롱이안 푸켓 위탈라야이 학교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와가지고 버스 터미널 2로 갑니다. 왜 저는 이렇게 대중교통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저는 이게 사실 여행의 큰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인처럼 좀 다녀보고 싶어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버스가 있고 노선에 나와 있고 현지인에 물어봐도 버스 정류장 맞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을까요? 참 태국은 푸켓은 이런 점은 참 특이합니다. 이게 구글 맵을 100% 맹신할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버스 안 왔는데 버스 떠났다고 버스 정류장 같지도 않은데 알려주고서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또 버스 정류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선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또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두 명이 지금까지 가깝지 않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한 10분 안 걸리는 거리여가지고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게 구글맵을 신봉하다가 구글맵한테도 속았고 사람한테도 속았고 핸드폰한테도 속았어. 그리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맹신하면 안 되겠어요. 뭐든지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버스 터미널 2고요. 수라타니 티켓을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수라타니는 굉장히 먼 곳이어가지고 근데 뭐 5시까지 기다리래요. 그래가지고 9시 반인가 도착하던데 그러기에는 오늘 꼭 뭐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데 팡하 보니까 호텔 괜찮은 곳도 있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팡하 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앉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나 여기 지금 발 대고 있는데?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덜 위험하다는 거구나. 앞으로 지금 난 거의 기린 거야. 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좀 앞으로? 이렇게 덜컹하자마자 퍽
버스 타가지고 파하로 가는데 여기 자리 좋다면서 또 TV도 있다면서 신났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애는 앱니다. 이거 타기로 했는데 왜 안 가나 하고 봤더니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20분 뒤에 다른 차 오면은 바꿔 타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다행이지 수다탄이 진짜 오늘 가는데 이랬으면 새벽에 도착할 뻔했습니다. CG 아니지? 지금 버스 짐도 다 빼고 다른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 문제야 문제는. 버스 바꿉니다. 아 누워있었는데 발이 아프지? 여튼 내려갑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 뒤에 깐 거 봐서는 차에 문제 생긴 것 같고요. 차 뒤에 차였나? 뒤에 차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적당히 있어서 망정이지 사람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특이한 상황을 다행히 그래도 잘 됐네. 여러 가지 여기는 특이한 사업 속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바다는 뭐 멋있습니다. 사람이 세이카유 캐치? 해는 지고 이제 햇섭 나갑니다. 속 시원합니다. 예. 얼씬이 좋다. 야, 바다가 여기는 멋지긴 해. 그니까. 근데 어차피 바다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치. 코끼리 4마리. 이 버스 되게 특이한 게 콘센트를 끌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창도 와이드 윈도우인데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태국을 줄 맞춰서 나무를 심어놨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국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균아야 균아. 규칙적인 나무 주인말. 근데 이게 나무 수종에 상관없이 규칙적이에요. 이제 숙소 찾았습니다. 이거 확실히 사진빨 아니면 포토샵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봤네.